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집값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부동산을 잡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현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 것을 빌미로 일부러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는데 집값을 확실하게 잡겠다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때부터 주머니 속에 부동산을 잡을 카드가 많다고 부동산 관련 거짓말을 일삼아왔기 때문에 말로만 집값 안정을 밝히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란이 이라크 기지에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와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였고 달러는 상승, 금과 은은 폭등하였습니다. 10억 아파트, 5억 반토막, 부동산 2013년 대폭락 또 온다. 어게인 2013년. 자, 돌아올까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선택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정부가. 자, 집값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한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지금 6년까지 이렇게 집값이 계속 폭등을 했을까요? 자, 최근에는 집값 잡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전에는 여러 가지 정책 제대로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었고요. 의심을 갈 만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예상되는 추가 대책과 본인이 원하는 확실한 대책. 자,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앞으로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좀 가관입니다. 언론은요, 정말로 집값 하락하고자 하는 의지가 1도 없어요. 이런 정책이 나오면요, 정말 집값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부를 비판할 거예요, 언론은.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기사거리들은요, 이 사람들이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그냥 신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거나 여기에 보시면 남색, 진한색이 언론의 어떤 예상, 추가 대책이고 이 빨간색이 제가 원하는 대책입니다. 이건 전문가가 원하는 대책이 100발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 파란색만 할 게 아니라 아래 거 빨간색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세요. 자, 보유세 강화한다. 이건 공통됩니다. 보유세는 강화할수록 좋겠죠. 또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규제지역 범위 확대. 지금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규제지역 확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두 가지 한다고 해서 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값 하락? 글쎄요. 자, 대출 규제 강화. 지금도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얼마만큼 강화하느냐가 문제겠죠. 재건축 연한 강화. 대략 한 30년에서 4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면 재건축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뭐 초과이익 환수제에다가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재건축 연한 강화를 하게 되면 이건 3펀치를 맞게 돼요. 다섯 번째,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기간 확대. 전매 제한을 좀 늘리고 실거주 의무기간을 지금 2년에서 뭐 3년 또는 5년 막 이렇게 확대시키는 방안.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에서 전세값이 오르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박는. 자, 전체적으로 뭐 무난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 결코 집값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도돌이피 형태로 지금 언론들은 몇 가리고 있어요. 확실하게 잡으려면 이렇게 하죠. 임대주택 폐지. 자, 임대주택 폐지해야 합니다. 시장 충격이 크면 점진적으로 폐지하던가. 이거 반드시 이뤄내야 돼요. 그러면서 매물을 확대시키세요. 다주택자들 당연히 매물 쏟아지고요. 이 사람들 임대주택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당근만 줄 게 아니라 채찍도 줘야죠. 만약 2년 안에 팔지 않는다면 보유세를 갖다가 누진세로 해서 몇십 배 세게 때리겠다. 그러면 안 팔 사람 없어요.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누진세 적용하세요. 집 개수대로 적용하십시오. 예상되는 추가 대책. 자, 여기서 끝나지 말고 확실한 추가 대책을 해야죠. 세 번째, 갭투자 금지. 갭투자 욕만 할 게 아니라 차단시키세요.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외적인 사항. 그 몇 가지를 제외하고 상경에서 갭투자한다. 외국인이 투자한다. 이런 것들 다 차단시키시라고요. 외지인 투자도 상당 부분 차단할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 사람이 미쳤다고 지방 가서 집 삽니까? 그 말이 그렇지 투기지.
지방 사람들 왜 갑자기 또 서울로 몰려옵니까? 상당 부분은 투기입니다. 분상제 전국적으로 실시하세요. 거기는 집값 떨어졌다고 분상제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노무현 정부처럼 다 실시해야 돼요. 분양 원가 공개하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건설회사 챙겨준다고요? 언제부터 챙겼습니까? 지금은 국가 전시 상황이에요. 부동산으로만 놓고 보면. 증여세 강화, 부담부 증여 폐지, 증여세도 강화하고 부담부 증여라고 있습니다. 아예 대출 받거나 또는 갭 투자하는 부담부 증여는 아예 없애버리세요. 이건 그렇게 강력한 대책 같지만 당연히 해야 할 대책을 지금 방관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서울 시세 목표는 최소 2010 몇 년일까요? 3년입니다. 아시죠? 자, 바닥 시세 2013년을 목표로.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의 서울 시세 목표, 지금 나는 이게 궁금해요. 김현미 장관이 도대체 얼마까지 떨어뜨리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서울 중간가가 현재 9억이에요. 8억 9천 넘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9억이라고 보십니다. 9억. 4억짜리가 9억대로 뛰었으니 2배 이상 뛰었죠. 자, 현재 시세 유지, 9억을 유지하겠다. 서울 중간가 9억을 유지하겠다. 의지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정부가. 여러분들,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해놓고 뭐 떨어뜨린다는 말은 안 쓰잖아요. 집값 안정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니, 집값 얼마나 폭등시켰는데 안정화라는 말 그게 말입니까? 뭐 방구입니까? 뭡니까? 집값 떨어뜨려야죠. 자, 김현미 장관, 서울 중앙가를 8억으로 떨어뜨리기를 원합니까? 지금 얼마를 본인이 쳐 올렸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2019년 시세가 8억인데 이것도 역시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8년 대략적 시세 7억, 서울 중앙가 7억, 약 2억 정도 떨어뜨렸다? 이것도 의지 없는 거예요. 즉 유지시키거나 1, 2억 떨어뜨리는 것으로는요 양 안 찹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집값 뛰지 않은 주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또는 무주택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원합니까? 누구는 뭐 90%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이제 17년 또는 16년이 맞는 것 같아요. 17년 시세 6억, 서울 중간가 6억으로 떨어뜨려라. 대략 바닥 2013년에서 한 1억 한 5천 정도 올라간 가격인데 어차피 2009년에서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강력하다고 보여져요. 좀 더 이제 무주택자들이 원한다면 의지 강력 측면에서 2016년 5억까지 떨어뜨려라. 지금 9억이니까 얼마든지 5억까지 중간가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고 가세요. 가격을 얼마까지 목표로 잡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집값 안정화시키겠다. 이건 국민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이 집값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폭등시킨 주체들. 자, 열쇠는 누가 쥐고 있다? 키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폭등시킨 주범은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회입니다. 한마디로 정치권입니다. 이 사람들 솔직히 세금이 아까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사, 시행사, 분양사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사이트, 카페, 부동산 관련 모든 것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폭등에 일조한 거 맞아요. 왜? 자꾸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거니까. 자, 정치인과 경제인들 아주 큰 몫을 차지했죠. 그리고 일반 개인 또는 집단을 포함한 투기 세력. 자, 열쇠가 있네요. 시장은 정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있어요. 폭등론자들은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무슨 일인지 쓰지를 않고 있어요. 자, 몇 개 쓰세요. 좋은 말 할 때. 부동산 폭등에 전 국민이 투기꾼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틀린 말한 거 아닙니다. 뭐 이거 국민들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집 안 사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요. 여러분들 잠 못 잡았어요? 네, 국토부 관계자들 본인들 배 따뜻하죠. 왜? 다 비싼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집값 막 폭등시켜놨으니까 배 따뜻하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불로소득으로 집값이 상승을 했으면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 아파하겠어요. 그걸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보통 올렸어야죠. 보통. 역사상 최고로 올렸다는 거 본인들 아세요? 자, 여기 보시면 무주택자부터 보겠습니다. 실거주를 빙자해서 매수를 해요. 자, 1주택자. 집 하나 갖고는 안 되겠네. 남들 돈 버니까. 투자용으로 추가 매수를 합니다. 갭 투자. 자, 2주택자. 이제 내 이름으로 더 잡는 건 좀 부담되고 자녀의 이름으로 갭 투자합니다. 다주택자. 이거 집 계속 올라가잖아. 이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네. 말만 쇼하면서 쇼다. 집 잡아야겠다. 집값 폭등. 탐욕적으로 매수합니다. 아차 그거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지. 그러면 나는 떼돈 버는 거야. 혜택? 필요 없어. 주택수요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돼. 그럼 서울 집값 계속 뛸 텐데. 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 김현미 장관 왜 그걸 시행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없애세요. 상경투자, 지방수익. 자, 지방 사람들은 서울 와서 투기하고 서울 사람들은 지방들에 가서 투기하고 이게 뭡니까? 지방투자자, 저가 배수, 집중투기. 특히 지방 사람들 서울 올라와가지고요. 자, 정말 마음대로. 여기 보시면 부동산 탐욕, 돈 버는 재미에 묻지마 투자. 불로소득이 지금까지 6년 동안 계속 먹혔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기꾼이 된 거예요. 그걸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참 웃기더라고요. 본인들이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무슨 뭐 투기꾼들하고 전쟁을 선언합니까? 투기꾼들하고 전쟁 선언하기 전에 청와대 또는 정부, 국회 다주택자들 먼저 때려잡으세요. 그 말 할 자격이 있나요? 본인들이 투기꾼 만들어 놓고 집값 잡을 수 있음에도 잡지 않아 놓고. 자, 정부 신뢰 부족, 집값 잡을 의지나 능력이 의심돼요. 정부가 믿음을 안 줬기 때문에 집을 잡는 거예요. 제 말 틀렸나요? 확실한 믿음만 줘보세요. 누가 집 잡습니까? 다주택자 임대사업. 세금 많아서 임사 등록해. 여러분들 다주택자 임대하라고 꼬셨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매물이 잠기니까 집값이 뛰죠. 부동산의 A, B, C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겠어요? 다 알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집값을 폭등시킨 장본인들이 지금 국토부입니다. 3040 고소득 저금리 왕창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는 집 안 잡으면은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집을 잡으려고 하겠죠. 무주택 불안감 계속 상승 확신 추격 매수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별로 6년 동안. 그러니까 참는 거야. 자녀 이름으로 갭 투자합니다. 이제 자녀들까지 걱정해요. 내 집은 들떴는데 다른 집이 더 뛰었거든. 그러니까 자녀 앞으로 부동산 중독됐어요. 스마트폰, 인터넷 맨날 이거 호갱, 너너 뭐 네이버 막 맨날 보면서 띵동띵동 날라오니 집값에 관심을 갖죠. 부동산 불패 강조. 특히 이 언론들, 전문가, 투기 세력 쉽게 말해서 놈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집값 불패 강조한 나머지 일반인들이 잡는 거예요. 불로소득도 증가하고 있어요. 평생 땀 흘려서 일하면 뭐합니까? 부동산 폭등, 평생 수입을 확보하는데 몇 년 만에 지금 더블이 뛰었다면 4억 5억이면 웬만한 평생 먹고 살잖아요. 그거 30년 동안 저축해야 돼요. 무지하고 단순한 생각, 부동산 정보가 부족해서 그냥 저 말이 맞나 보다 하고 매수하는 사람들. 부동산 2014년 폭락장 옵니다. 하지만 그나마 늦게라도 정부가 12.16 대책을 만들었고요. 이제는 믿어보렵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응원해줘야죠. 계속 비판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투기꾼 앞잡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언론이나 건설사처럼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자, 집값 안정화하는 쪽을 바라기 때문에 그건 정부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게 강력한 응원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 보시면 1987년 정말 밑에서 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푹 떨어지죠. 여기 집값이요. 그 예전에도 이렇게 폭락할 때 많이 떨어져요. 99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물론 도중에 올랐다 떨어졌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2006년 기점으로 해서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 바닥 찍고요. 이게 바닥이에요. 2013년. 그리고 6년간 뛰었어요. 2020년 현재 여기에요. 여기. 다행히 지금 집값이 2주째 잡히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대폭락장 대략 2007, 8년 수준 또는
자, 2013년까지 아마 떨어질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어게인 2013년 자, 그 폭락장이 정부로 인해서 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폭락장이 오든 뭐가 오든 여기서 이렇게 폭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에서 그럼 꼭 알아야 할, 무식이 사람 잡는다고 기본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이론을 핵심만 잡아드릴게요. 역발상 활용 전략. 대중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조바심을 역용하는 거예요. 상투장에 인내하고 바닥장에 강한 멘탈로 매수. 그러니까 상투장은 지금은 잡아서는 안 돼, 인내. 바닥장에서는요, 이온벼가 난무한데 잡아야 합니다, 그때는. 부자는 일반 대중과 다른 역발상 투자. 지금은 너무 일반인들이 달라붙었어요. 그건 상투장의 징조예요. 바닥장에서는 개미새끼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자들만 막 줍줍이하고 있어요. 그때 노리세요. 고무줄 활용 전략, 이건 뭐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고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탈피해서 예를 들자면 매매 타이밍, 비과세 또는 전세 기간을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길게 늘려내는 방법이에요. 고무줄처럼. 그 다음에 저지선 활용 전략. 여러분들 바닥을 저지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분양하고 기존 아파트 샀을 때 누가 유리합니까? 당첨될 확률이 좀 적어서 그렇지 분양이 유리하겠죠. 왜? 분양은 저지선이 분양가예요. 근데 기존 아파트는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근데 저지선이 한참 밑인데 집값만 폭등했어요. 저지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분양은 그게 분양이니까 뭐 더 떨어질 게 별로 없죠. 다만 미분양은 조심하세요. 미분양은 저지선이 분양가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저지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 활용 전략. 지금 왜 상투장에 집을 잡으면 안 좋냐면 혹시라도 하락장이 오면 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엉뚱한 비아파트를 잡게 되면 얘 때문에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기회비용을 놓친다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미 늦은 상황이니까 그냥 관망해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테크 활용 전략. 지금은 빚을 지면 안 돼요. 왜? 하락을 하더라도 나중에 하락을 하더라도 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많이 걸려요. 바닥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이 10년 걸려요. 10년. 빚 많이 짊어지면요 부담돼요. 자, 그렇지만 바닥장에서는 비테크 활용하시라고요. 많이 떨어지면 뭐 2, 3년 떨어지고 바닥장이다 대충 뭐 그 근처다 그러면 이때는 빚을 져야 돼요. 왜? 많이 뛰니까요. 하나라도 좋은 걸 잡아야지. 육각형 활용 전략.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벌집 모역, 순환 모역 가르쳐 드렸죠.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분, 상승, 하락 이게 순환 반복된다는 게 육각형 활용 전략. 자, 그리고 마름모 활용 전략. 마름모는요 양극화 된다는 거예요. 다극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와 싼 아파트 가격이 점점 벌어진다. 우상향 활용 전략은요 집은 결국 있어라 없어라 보유해라 말아라 언젠가는 보유해야 합니다. 왜? 우상향 합니다. 물론 서울은 완전한 우상향이고 경기도도 서울 인접지역, 강남 인접지역은 우상향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돼요. 또 보금자리잖아요. 가족의 행복의 보금자리. 12.16 대체구 꺾인 서울 아파트. 여기 보시면 강남 4구 보세요. 보라색. 분홍색 보니까 정말 많이 떨어졌죠?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끝없이 치고 올라가던 게 이렇게 꺾이기 쉽지 않거든요. 서울 평균도 지금 많이 꺾였고 강남 4구는 더 꺾였습니다. 아직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부분 단지는 막 3억 떨어진 거, 4억 떨어진 것들이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 57.6. 자, 신뢰한다가 36.6. 부동산 분야가 정말로 신뢰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서울 1주택 4% 늘어날 때 2주택은 16%나 늘었다. 보시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쭉 나오네요. 자, 1주택자들을 그리고 2주택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 늘어난 폭을 봤더니 1주택은 4%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주택자가 16%.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꾸 투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요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지금 2016년부터 2019년 여러분들 계속 지금 뭔가 모르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362, 377, 405, 437 줄어들지를 않고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증감률이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하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왜 해줍니까? 아무튼 담보대출, 제2금융권,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원천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개정안서 정한 담합 사례, 요즘 부동산 분양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들이 담합을 하는 경우 뭐 다 아실 거예요. 가격 이 밑으로 내놓지 마라. 자, 아무튼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또는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거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거나 그리고 특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꾸 높게 매물을 내놓게끔 조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담합에 다 들어가요. 예상되는 추가 규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담에는 보유세, 양도세 강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규제 대상 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아마 수원의 그 다음에 안양의 그리고 몇 군데는 조정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 이력시 됩니다. 왜? 집값이 계속 뛰고 있으니까요. 임대차 보호 강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공급 부족, 좋아요. 이 댓글이 많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급 부족은요, 여러분들이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항상 이게 절대치가 아니에요. 상대적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절대치를 다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2008년, 이거 공급량 보자고요. 7만5, 36, 2008에서 2013년까지예요. 36, 44, 68, 68, 70. 여기 지금 하락장 때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네요.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14, 15, 16, 17 위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77, 68, 91, 75, 81, 71, 77. 압도적으로 높지 않아요? 근데 뭐가 공급 부족이에요, 서울이? 집값이 폭등할 때만 공급 부족입니까? 집값으로 너도 나도 돈 번다고 하니까 그냥 서울에서 살고만 싶은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또 서울에 사는 사람은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라고 해야 집값이 폭등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공급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서울시에서 뽑은 자료예요. 물론 지어도 서울로만 몰린다면 공급 부족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요. 다만 이게 문제예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임대주택 사업을 해가지고 매물이 잠겨 있는 거예요. 현미밥만 먹지 말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자, 여기 보시면 41만, 133만, 특히 1%가 무려 19전 1%를 잠식하고 있어요. 62채네요. 최상위 10%는 53.4%의 주택을 잠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풀어버려야지. 절대적 이런 공급 부족은 아니에요. 이걸로 지금 매물이 잠겨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것으로 느껴져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사업 폐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안 나와요. 제발 정신 차려라, 국토교통부. 자, 얼마나 못하면 지금 18개 부처가 있어요. 거기서 11등이래요, 11등. 얼마나 못하면. 여기 보면 못한다, 51.8. 잘한다, 52.9. 여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보면 9위, 8위, 6위, 10위 했다가 11위로 지금, 왜? 집값이 폭등하니까. 응원해줄 때, 국민들이 응원해줄 때 잘하십시오. 지금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지나간 아저씨 한 명 또는 아줌마 한 명이 정치를 해도 이거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나요? 자, 여기 보시면 돈은 자꾸 증발하고 있고 아파트는 있고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집값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찾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 정상적으로 불로소득이 아닌 땀 흘려 일해가지고 돈 버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불순한 목적이 있는 폭등론자들은요, 정부가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과 인터넷을 달구는 온갖 글들이 집값을 잡지 못하는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이참에 정부는 강력한 한방을 보여줘서 그 투기꾼들에게 쐐기를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